아,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뭐야 이거? 반갑습니다. 저는 감미품이라고 합니다. 소개 안 하기로 했잖아요. 왜 맘대로? 한번 해주세요, 이왕. 네, 저는 김컬리라고 합니다. 저희는 팟캐스트 한번 해볼 거고요. 주제는 조금 남들이 뭐 구태여 말 안 하는 거. 굳이 이거 저거 왜 꼭 저거에 대해서 말하려고 할까? 왜 긁어 부스럼을 일으키려고 할까? 그런 거 한번 얘기해 볼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모자는 뭐 이상한 걸 쓰고 왔어요? 이거 지금 개그의 유머에 대한 감이 전혀 없는데 이거 개그 아이템입니다. 개그요? 예, 이거 어디 딱 약속 장소에 의도적으로 한 5분 늦게 들어가서 이렇게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그 순간에 이게 퇴근하려고 하는데 스낵랩 20개가 한 번에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하면 다 빵 터지는 거거든요. 스낵랩이요? 안 웃겨요? 그러면 또 다음 기회가 있어요. 네. 안 웃으면 네. 다음 기회. 네. 계속 자리가 진행되는 내내 조그맣게 속삭이는 거예요. 자기가 지각을 한 상태에서 그 모자를 쓰고 와서 이 모자를 쓰면은 스낵랩 20개가 주문이 들어와가지고 늦었다. 동료를 놓고 올 수 없어서 늦었다 이런 식으로. 라는 그 개그를 실패한 뒤에 또 개그가 있다. 또 있죠. 또 뭐라고 하는데? 이제 자기가 좀 빠른 리듬에 강하다 그러면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자리가 진행되는 데는 3,000 3,000원? 네. 맥도날드 CM송 3,000 그래서 우리 오늘 할 얘기가 뭐죠? 하나 더 있는데 한 번만 더 물어봐줘. 그건 맞아. 안 되면 네, 한 번 더 해보세요. 아니, 근데요, 너무 재미가 없어. 그냥, 진짜 그냥 헛웃음도 안 나와. 원래 이런 거 기세로 밀고 나가는 거고, 하지만 좀 유치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날 이걸로 한번 터뜨렸다. 그러면 아이스 황도를 시켜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개그야. 그렇죠. 다음에 이런 거 하지 마. 알았어. 그래서 오늘 얘기해 볼 것은 그 누군가를 부를 때 호칭이 있잖아요. 네, 컬리 씨. 네, 모모 씨, 모모 님 이런 거. 이제 컬리 씨는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잖아요. 네. 그럼 상사분을 이렇게 부를 때 어떤 식으로 부르시죠? 뭐, 과장님, 차장님, 대리님. 과장님, 직급에 님자를 붙여서 보통 이야기를 하죠. 과장님, 차장님, 대리님 어쨌든 컬리 씨보다 높은 그 직급의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높은 분들이 컬리 씨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르나요? 컬리 씨. 이름 끝에 뭐, 씨를 붙이죠. 컬리 씨, 뭐 컬리야, 뭐 이런 건 안 하나요? 뭐, 컬리야도 하고, 이 새끼야도 하고, 뭐. 네, 다양한 호칭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회사 말고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 만날 때 우리가 뭐 상호에 뭐가 돼야 되는 그런 거, 상호에 뭐 서로 주고받을 게 있는 사람을 사회에서 만날 때 상호, 네. 그럴 때는 뭐 예를 들어 거래처 누구를 만났어. 그럴 때는 뭐라고 부르시나요? 뭐, 누구누구님. 누구누구님. 누구누구님이라고. 뭐 이름이 아무개면 아무개님 이런 식으로. 네, 그렇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아무개님이라고 얘기를 들으면 컬리 씨한테도 뭐 무슨 컬리님 이런 식으로 부르나요? 네네. 이게 되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사실. 네. 님, 씨, 뭐 이런 거.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예능 프로 같은 거 보면 가수분들이나 배우분들한테 가수님, 배우님 이러는 게 좀 많아졌거든요. 맞아. 근데 의견이 또 나뉘어요. 뭐 그냥 노래 불러주는 사람한테 뭐 님자까지 붙여서 그러냐 라는 의견이 있고 님자 이거 어디서든 그냥 통용되는 건데 병원 가서 그럼 선생님이라고도 하면 안 되고 스포츠 감독들한테도 감독님이라고 하는데 왜 가수랑 배우한테만 이렇게 님자 쓰는 거에 대해서 엄근지인 해가지고 그러냐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오늘 이야기를 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지금 그냥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도 뭐 떠오르는 게 꽤 있네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작년에 야구를 되게 많이 보러 다녔는데 뭐 인터뷰할 때도 뭐 이중엽 선수님 이러지 않고 그쵸. 뭐 이중엽 선수 뭐 오늘 경기 어떠셨나요? 이런 식으로 인터뷰하는 게 일반적이고 뭔가 님자를 붙일 때에는 뭐 진짜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라든지 뭐 아니면 의사 선생님 그런 경우가 많은데 뭐 굳이 뭐 누구누구 가수님 뭐 누구누구 배우님 이거는 조금 부자연스럽다고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이제 아까 그런 거 있잖아요. 직급이 높은 사람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한테는 원래 님이라고 뭐 누구누구 님, 선생님, 뭐 무슨 뭐 판사님, 변호사님, 판사님, 변호사님 이런 거는 전혀 뭐 그냥 원래 그렇게 부르던 건데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맞아. 김민수님, 아, 네, 김민수 괜찮다. 변호사 김민수님, 김민수 변호사님, 둘 다 안 이상하잖아요. 님자가 어디를 가도. 근데 사실 님이라고 하면 뭔가 좀 대우해주는, 올려주는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변호사 같이 뭐 변호사, 뭐 의사, 뭐 판사, 뭐 검사 이런 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직군이나 그런 사람들은 전혀 뭐 꺼리낄 게 없다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님 호칭을 들었을 때. 자연스럽지. 네. 근데 배우나 가수나 이런 연예인들한테는 뭐 예를 들어 뭐 연예인 뭐 김아무개가 있어. 배우 김아무개님이 맞지 왜 김아무개 배우님이라고 하냐 그런 의견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제 생각에는 뭐 보통 뭐 예를 들어서 이병헌 배우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요. 뭐 이병헌 배우님 이렇게 호칭을 할 때에는 보통 우리 공식적인 석상에서 그렇게 호칭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죠? 뭐 저 뭐야 연말 시상식이라든지 뭐 아니면 그 영화 막 시사회도 막 이렇게 할 때 뭐 누구누구 배우님, 누구 배우님, 누구 감독님 이런 식으로 호칭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최대한 그 작품을 빛낸 사람들을 뭐 어떻게 최대한 뭔가 리스펙을 담아서 호칭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호칭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 의견에 네. 또 다른 이유에서일 수도 있거든요. 그 팬들이 뭐 연예인의 팬들이 뭐뭐 배우님, 가수님 이렇게 안 해주면 그냥 핵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그냥 MC나 기자가 질문할 때 그래 배우님이라 하자. 이래서 그게 약간 굳어진 게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이병헌 배우 나오시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병헌이 너 친구냐 그죠. 뭐 이렇게 편하게 부르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갑자기 이제 그 제작 발표회 유튜브 영상이 투기장으로 변하기 때문에 MC나 그런 사회자들이 사전에 그냥 님으로 하자. 이게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객체 높임말이라고 커피 나오셨습니다. 이게 원래 커피 나왔습니다가 맞는데 가끔 이제 뭐 커피가 나왔습니다? 나오셨습니다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냥 객체 높임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냥 뭐 바나나 나오셨습니다. 커피 나오셨습니다. 이런 걸로 했던 그런 게 굳어져가지고 또 연예인들 호칭에도 약간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요. 근데 또 뭐랄까 그런 팬덤의 영향도 있고 제 생각에는 그냥 지금 든 생각인데 저희 막 한국 뭐랄까 그런 뭐 케이팝이 많이 퍼지고 뭐 넷플릭스에서 뭐 오징어 게임 한국 작품이 되게 막 흥행을 하고 그러면서 그 뭐랄까 그런 문화 예술 산업에 대한 위상이 엄청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사실 뭐
의사는 옛날부터 뭔가 그런 위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님이 지금 부자연스러운 거고, 뭐랄까, 그런 예술, 배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뭔가 그 어떤 과도기적 현장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고, 이제는 뭔가 그, 진짜 님자를 붙일 만한 그런 위상을 가질 만한 직업이 되었다. 그러니까 연예인, 대중문화 쪽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그런 대우가 높아질 만한 그들이 활약을 하고 있다. 명쾌한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솔직히 인정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그 막 뭐 호칭에 님이 붙는다 이게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연예인들이 사실 엄청 많이 올라왔거든요. 옛날에 비해서. 뭐 원류를 파헤쳐가지고 뭐 옛날에는 이게 뭐였어요, 이게 뭐 어떤 거였어요, 이게 사실 참 의미 없는 거지만 정말 막 조선시대로 가면 사실 그분들은 그냥 기생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광대. 아, 진짜 원류로 들어가면. 그죠. 네. 그러니까 뭐 비하 이게 아니고 왜냐면 어떤 연예인 분들 인터뷰하는 거 보면 그냥 나 뭐 딴따라다 이렇게 밝히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그게 밝힌다기보다 나는 그냥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그렇죠. 돈 벌고 이거지 뭐 내가 뭐 철학적으로 막 그런 게 아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어쨌든 세상이 변하면서 이제 계속 그 뭐 보여주는 게 좀 중요하게 되고 이러면서 연예인들이 좀 많이 올라왔단 말이죠. 그 뭐 사회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뭐 비교할 수가 없죠. 초등학생들 막 꿈 보면 뭐 장원영 될 거다 뭐 그런 애들도 있고. 그렇지. 그래서 연예인들이 사실 지금 쉬는 귀족입니다. 제 생각에는 쉬는 귀족 세력이에요. 맞아. 그리고 애들한테도 그 신분을 물려주고 싶어요. 연예인의 아이. 자식들 2세. 이 아빠 어디가 그렇지. 김유곤 아저씨가 그 프로그램을 론칭한 이후로 지금 뭐 사랑의 결실이 맺어져서 아기가 나왔어. 근데 뭐 옹알이 좀 빨리 해. 그리고 뭐 얼굴 거부감 만들어. 그러면 이거 김유곤 아저씨한테 전화해서 여행 가는 거 하나 찍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어릴 때부터 이제 연예인으로 준 연예인으로 사는 거거든요. 맞지요. 뭐 물론 그 과정에서 평범하게 그냥 자라가지고 그냥 그때의 추억만 가지고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완전 준 연예인으로 셀럽스러운 활동을 이어가는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이제 물려줄 정도로 맞아. 뭔가 장점이 있는 직업이 됐다. 계속 막 이렇게 세습이 되고 있는 거야. 뭐 그 추사랑 갑자기 추사랑이 생각이 나는데 막 광고도 찍고 막 진짜 하잖아요. 로우킥 맞을 수도 있어요. 로우킥이요? 함부로 말해요. 아니 근데 그냥 사실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아마 추사랑이 저보다 돈을 당연히 뭐 많이 벌겠죠. 그죠. 그 나이에 뭐 억대로 벌고 뭐 그럴 것 같은데 참 그런 걸 보면은 우리는 뭐 어떤 뭐 기업가의 뭐 재벌 상속 이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중하게 다루고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경계를 하고 그러는 측면이 있는데 왜 연예인들의 세습의 그런 자연스러운 세습에 대해서는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사실 그 좀 개인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기라 함은 방송에 나와가지고 김구라 아저씨 아들 MC 그리 그분은 어릴 때부터 이제 막 붕어빵이랑 같은 프로나 이런 데 따라다니면서 김구라 아저씨 옆에서 그 조연 역할을 톡톡히 했는데 맞아. 그 사람은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 내가 봐도. 자기 감으로 올라가고 막 웃기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뭐 랩도 중간에 한번 랩 같은 잘못된 길로도 빠져들었다가 해병대 가서 참여하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개인기가 있으면 살아남는데 솔직히 이제 연예인들이 자기
아들, 딸들 되게 밀어주려고 하는 모습도 간혹 보이거든요. 나 근데- 같아도 그럴 것 같아. 근데 개인기가 없으면 좀 그냥 죽는 느낌이 있어요. 뭐 못 웃기거나 감동을 못 주거나 아니면 뭐 연기를 뭐 이상하게 하거나 그러면 어차피 이제 TV에서 안 부른다. 근데 사실 모든 부모가 뭐 기업가의 자식이든 의사의 자식이든 변호사의 자식이든 자기 자식이 잘 되길 원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도 막 기회를 줄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식한테 계속. 그렇지.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그 키우는 그 과정 자체가 계속 기회를 이렇게 몰아주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연예인들도 사실 자연스러운 건데. 맞아. 똑같지. 근데 그게 너무 이게 포텐이 너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좀. 맞아. 근데 그게 그냥 시대의 어쩔 수 없는 시대 상황인 것 같아. 그죠. 사실 지금은 그 미디어에 딱 송출되는 사람 그 극소수가 진짜 엄청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맞아요. 관심을 받고 결국에 그게 다 돈이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그 시대상의 반영인 것 같아. 그래서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는데 그 고등어 백반저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고등어 백반이요? 그 인터넷 모 사이트에 고등어 백반저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 이제 글을 쓰신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예인들 뭐 죽을 때 우는 소리 들리는 거 짜증난다. 맞아 알아. 그 연예인들 태어나자마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 인생 공개하고 그다음에 돈을 말도 안 되게 벌어간 다음에 모든 걸 다 광고하는데 왜 힘들다고 징징대고 죽는 거 동정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죽은 연예인들이 불쌍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이 더 불쌍하다. 그 지하상가인지 뭔지 어디에서 집합 시간 안 늦으려고 고등어 백반 허겁지겁 먹어가면서 입천장 다 까이는 내 모습이 더 동정 간다. 작년에 약간 좀 빡셌거든요. 뭐 이런저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그 글을 읽었을 때 이거 거의 평론가다 이 사람은. 김종국 평론가다 지금. 작년에 많이 힘드셨나? 락바텀 했기 때문에 이동진 아저씨의 핑크 안경을 접어버렸다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요즘은 또 뭔가 약간 됐어요. 뭐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데 요즘 또 읽어보면 그래도 뭐 사람 죽었는데 이렇게까지 말을 하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뭐 내가 조금 불편하거나 잘 안 풀릴 때는 이 사람 의견이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마음이 누그러지면 뭐 이렇게 잔인하게 이렇게까지 얘기하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 고등어 백반좌의 말 어떤 이게 느낌인지. 이게 민중들의 마음인데 이게 민중들은 빵을 못 먹고 배고프면은 불만이 막 가슴속에 쌓이고 혁명을 일으킵니다. 반대로 맛있는 빵이 있고 재밌는 볼거리, 콜로세움 이런 게 있으면은 뭐 그런 거에 관심도 없고 내 삶을 딱 윤택하게 즐기면서 뭐 그러다가 하늘나라로 갈 준비가 이제 민중들은 되어 있어. 그런데 뭐 본인 처한 현실과 뭐 그런 연예인들의 어떤 그런 간극 이 차이가 너무나 괴리감이 크다 보니까 그죠. 나는 월급 한 200에서 300? 뭐, 나이 많이 먹으면 뭐 4, 500인데, 연예인들은 막 광고 하나 찍으면 뭐, 그렇죠. 내가 평생 막 일해서 벌 돈을, 쟤는 누구누구는 뭐, 이제 갓 20살인데 벌써 막 뭐 돈을 모아서 뭐 나이노 한남에 들어가고, 뭐 저택을 매수하고, 이런 소식이 들리는데 그냥 다 뒤엎고 싶죠. 니랑 나랑 다른 게 뭔데? 니랑 나랑 다른 게 대체 뭐야? 물론 그 사람들 굉장히 막 많이 노력하고 막 뭐 연습실에서 막 춤추고 막 그럴 뿐만 아니라 막 뭐 얼굴, 유전자 이런 건 뭐 돈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 진짜 막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그렇게 되는 거겠지만 본투비 스타. 그렇지. 근데 그래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내가 이게 공산주의자인가? 뭔가 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나도 막 화가 나. 나도 막 화가 나 막. 나는 막
주 5일 사무실에 처박혀가지고 일하고 있고. 응? 막 컬리 이 나쁜 새끼 뭐 이러면서 상사들이 너 부르는데 컬리 씨 부르는데 근데 사실 이게 좀 집중력의 차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은 자기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힘이 굉장히 좋아요. 분산시킨다. 네네. 뭐 어디 가수님들이 어디 무대에서 뭐 영상 하는 거 보면 몸에서 요만한 액세서리라도 땅에 떨어지잖아. 그러면 막 자기네들끼리 동선 막 안 다치게 막 발로 까고 막 이래갖고 안 넘어지게끔 처리를 한단 말이야. 아, 잘못 밟아서 막 이렇게 무대 망치는 일이 없게. 뭐 마이크 굴러다니는 거 뭐 어디로 던지고. 그러니까 후처리를 하는 거지 거기서 공연하면서 일이 안 생기게. 프로네. 근데 거기 이제 그런 거 짤막한 거 한 30초에서 60초짜리 그런 게 있으면 유튜브에 또 올라와. 아, 그 현장을 담은 쇼클립이. 이제 팬들이 뭐 거기에 본원미 지렸다 흑유 뭐 이런 식으로 댓글 달잖아요. 그때는 이제 그때 발휘하는 집중력은 씨알 만한 거 그런 뭐 목걸이 비즈 같은 것만 떨어져도 이렇게 막 샥샥샥샥 어디 전술 훈련하듯이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집중력이 최고조란 말이죠. 근데 어디 또 게이트 공항 같은데 출국할 때 보면은 팬들이 막 이렇게 달려들잖아. 근데 그때는 또 출국해야 되니까 에너지를 모아놓는 거야. 헤드폰 쓰고 에어팟 끼고 그래서 주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그래서 이게 우매한 대중이 막 달려드는 거지 출국길에. 그러면 이제 경호원이 와가지고 지금 막 때리는 거야. 대중을? 팬을 막 때려. 우리 지금 연예인님 중국 출국하셔가지고 병마용을 일깨우고 이집트 가서 지금 람세스 3세와 조찬을 곁들여야 되는데 지금 어디 무매한 이 200충 300충 딸이가 어디 지금 연예인한테 티끌을 묻히려고 그러냐. 그러면 이제 연예인은 집중해야 돼요. 출국해야 되니까. 그럼 이러고 옆에서 지 팬 막 맞는데도 못 보고 그냥 이러고 또 출국하는 거예요. 그런 집중력의 분산이 그분들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런 능력이 없으면 연예인 까면 안 돼요, 사실. 이거 송출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민 갈 준비가 언제든 돼 있기 때문에. 아, 참. 덥네. 잠깐만. 집중력을 이렇게 분산을 잘한다.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 이거 뭐, 하다가, 아니, 물론, 경호원이,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일하러 가는데 들이대면 안 돼. 아무리 연예인 좋고 사랑하고 이래도. 왜냐면 좀 문제잖아. 뭐 갑자기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아무리 연예인 좋아해도. 그렇지. 내가 사준 CD와 포토카드 때문에 연예인이 먹고 살아도 이렇게 들이대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이렇게 막는 거는 경호원의 몫이 많아. 맞아. 근데 이렇게 막 옆에서 막 뭐 벌레 쫓듯이 이러는데도 뭐 알 거야. 이거 아마 주변 소리 듣기 모두 켜놨을걸? 근데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뭐 이렇게 해야 뭐 출국의 효율이 올라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앞만 보고 걸어가니까 그 사람들도 뭐랄까 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다. 책임 있지. 그거 자기 옷 홍보해갖고 기자들 부르고 뭐 홈마가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것 때문에 다 하는 건데 부럽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저도 라이넌 한남 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런 집중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도 맞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감수를 하고 가는 거예요. 물론 만약에 내가 팬이다. 그러면은 내 맞고서라도 와 우리 BTS 정국 귀 아씨 이거 얼굴이라도 내 눈으로 카메라 말고 내 진짜 눈으로 한번 봐야겠다. 솜털 여기 막 점도 있고 털 막 이걸 한번 봐야겠다. 그럼 내가 아무리 막 곤봉으로 막 이렇게 맞고 있어도 난 그걸 보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거야. 그런 걸 수가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부류가 있죠.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많은 부를 벌어들이는 사람. 그 뭐 사진 찍어서 올리고 뭐 돈 받는 혼마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냥 각자의 생존 방식인 것 같아. 사실 그런 모든 걸 그런 어떤 과도한 관심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먹고 있고 숨 쉬고 하는 것만으로도 보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어디에서 화제가 되잖아요. 그런 걸 이제 참고 견딜 수가 있어야 20살에 나인원 한남을 사고 그렇지. 그런 게 아닌가. 맞아. 부작용이 또 있지. 왕관을 쓰려면 그 무게를 견뎌야지. 근데 여기서 또 약간 얄미운 분들이 조금 있기도 해요. 막, 나 좋아해줘. 막, 나 어제 어디 롯데백화점 가서 갈치구이 2만원에 사왔어. 뭐, 반찬으로 현대백화점 지하에서 사왔어. 뭐, 너네 나 좋아해야 돼. 뭐, 이런 거 하는데, 그니까, 봐달라고는 하는데, 어디 가서 보면은, 기사화 시키지 말아주세요. 이런 거 해놓거든요. 인스타그램에 내 일상을 공유를 해서 사람들이 보도록 하긴 하는데, 기사화 시키지 말아달라. 그걸 무슨 심리일까요? 대놓고는 못하겠다. 그런 느낌인가? 근데, 기사화 시키지 말아주세요. 근데 뭐 애들 얼굴 나오는 거나 이런 걸 막는 거는 이해가 가거든요. 자기가 올렸는데도? 난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요즘 건드리면 안 되는 게 몇 개 있거든요. 아니, 그게 싫으면 네. 자기 안 올리면 되잖아. 내가 올려놓고 뭐 하지 말아달라. 원래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아까 이렇게 이거 한번 했잖아요. 좀 과한 거. 네. 이제 컬리 씨 차례니까 한번 시원하게 한번 질러보세요. 네. 아니,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서 캄보디아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누군가는 막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캄보디아에 기회가 있다. 월에 막 1,000만 원, 2,000만 원 꿈을 꾸면서 캄보디아로 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캄대남 되는 거죠. 이 비극적인 결말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캄보디아에 안 가면 돼. 시리아에 안 가면 돼. 괜히 갔다가 이상한 데 납치되고 IS한테 막 끌려가고 왜 그런 짓을 하냔 말이야. 그쵸. 내 자식이 내 자식 사진이 막 온라인상에 퍼지는 거를 금지하고 싶으면은 내가 안 그러면 돼. 맞아요. 당신이 유포자야, 당신이. 기사가 유포자가 아니라 당신이 유포자야, 당신이. 좀 그런가? 이렇게. 이거를 사실 제가 하자고 했는데 세네. 아니 맞잖아. 맞는데 그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안 받아. 그래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게 맞는 거지. 하고 이제 뒤로 가보잖아. 막 아동복 팔고 있어요. 여기까지. 진짜 그런다고? 이건 지어낸 거예요. 그래, 그럴 리 없지. 나중에 내가 지금 이때 올렸는데 1년 뒤, 2년 뒤에 그런 광고를 받을 수는 있지.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조금 멀리 가긴 했거든요.